자, 오늘은 74쪽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김광규 시인의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를 볼 건데, 자, 이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는 좀 길어요. 이게 보통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시는 시지만 서사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이야기고 여기에도 이야기가 있다는 이야기고, 그럼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그걸 볼 건데, 먼저 보기 전에 크게 둘로 나눌게요. 자, 이쪽에 왼쪽에 밑에서 6번째 줄 어디서 나눌 거냐면 이렇게 나눕시다. 여기의 기점은 그로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로부터 18년 오랜만에 이렇게 가요. 자, 이쪽은 4.19가 나던 해. 자, 이쪽은 그로부터 18년 뒤에. 요 둘을 비교를 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인지 볼게요. 4.19가 나던 해 세밋은 밑에 뜻이 있어요. 우리는 오후 5시에 만나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불도 없이 차가운 방에. 자, 중요한 거 나오죠. 불도 없이 차가운 방에. 이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 아무것도 없고 춥고 굉장히 아무것도 어떻게 따뜻한 거 없는 빈약하고 차가운 방에 모였대요. 어떻게 해요? 하얀 입김 뿜으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중요한 거, 여기서 뭘 했느냐? 열띤 토론을 했대요. 그럼 뭐에 관한 토론이냐? 어리석게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정치하는 전혀 관계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리라 믿었던 것이다. 그래서 열띤 토론이라고 하는 건 사회를 나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이 하는 토론. 근데 어리석게도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진짜 어리석은 게 아니라 사회에, 그러니까 나중에 소시민 같은 게 되면 그때 도움이 되지 않는 거를 어리석다고 표현하는 거지, 진짜 어리석은 게 아니야. 정치와는 관계없는 무엇인가를. 여기서 말하는 그 무엇인가가 바로 뭐냐? 이게 바로 뭐냐면 일종의 순수한 가치 아니면 진리,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살 때였을 거야. 20살, 21, 22살 그 정도였겠지만 그때는 순수한 열정으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추워도 관계없고요. 입김 내뿜으면서 토론을 하는 거야. 결론 없는 모임을 끝낸 바 해화동 로터에 대포를 마시며, 대포는 싸구려 술을 생각하면 돼요. 당연히 돈이 없으니까 대포를 마시겠지. 사랑과 아르바이트와 병역, 이거는 그때 당시 젊은 사람들이 하는 충분히 가능한 때묻지 않은 고민. 얼마 버냐, 뭐 지금 집이 몇 평이냐, 이런 게 아니라 사랑, 아르바이트, 병역, 닥친 문제잖아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노래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노래를, 이게 어떤 거냐면 현실과 무관한 노래들.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지만 이것도 현실과 관계가 없는 그런 노래들. 그럼 무슨 노래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수라고. 이해되죠? 저마다 목청껏 불렀다. 돈을 받지 않고 부른 노래.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겨울밤 하늘로 올라가 별똥별이 떨어졌다. 중요한 게 여기 나왔는데, 별똥별이라고 하는 건 보통 사람들이 소원 빌잖아.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느냐? 이거 자체가 소원 아니면 소망 아니면 이상,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대요? 별똥별이 되어서 떨어졌대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이상과 소망 같은 것들이 곧 소멸될 수도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라고. 야, 이쪽 여기까지는, 이쪽은요 한마디로 순수하게 살았던 시절이에요. 요게 핵심이야. 그럼 이쪽은 뭐겠어? 순수하지 않게 살겠지? 이제 그런 내용으로 봐. 그로부터 18년 오랜만에 우리 모두는 모두 무엇인가 됐대요. 무엇인가 된 거야.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가 됐대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한 거는 얘하고 달라. 얘는 어찌 보면 이상 아니면 명확하게 말할 수 없는 진리, 그런 건데, 여기서 말하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건 직업 아니면 지위, 어디 가서 어떤 자리를 꿰찼다, 그런 개념의 무엇인가로 보는 거야.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가 되어서 혁명이 두려운 기성세대가 되었다. 그래, 기성세대가 됐고요. 그 다음에 혁명이 무섭지. 그럼 왜 혁명이 무섭느냐? 혁명이 일어나면 자기들이 가진 걸 다 빼앗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빼앗길 것이 존재하니까 무서운 거라고. 이해되지? 그 다음 봐. 넥타이를 메고 다시 모였다. 넥타이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넥타이. 겉으로 보면 일단은 이거 회사원이잖아요. 회사원이 되었다. 그러면 무엇인가가 되었다. 번듯한 직업이 되었다. 근데 더 큰 거는 넥타이는, 자, 여기도 넥타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 나를 옥죄고 있는 거라고. 일종의 얽매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럼 어디에 얽매였느냐? 현실에 얽매인 거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무섭겠지? 회비를 10,000원씩 걷고. 자, 이제는 여기서 신경 안 쓰는데 회비를 10,000원씩 건다는 이야기는 이제 여기나 이 친구들은 어느 정도는 이해타산적으로 살고 있다는 거를 파악할 수 있고, 처자식들의 안부를 나누고 현실 걱정하죠? 현실 걱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월급이 얼마인가 물었다. 이거 물론 뭐 현실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안 좋게 보면 속물적인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치솟는 물가 걱정하며 즐겁게 세상을 개탄하고. 자, 이거를 잘 보면 왜 즐겁게냐?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즐겁게 개탄한다는 이야기는 진지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나랑 관계없으니까. 나랑 관계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세상을 개탄, 그러니까 진심으로 개탄하는 게 아니야. 익숙하게 목소리를 낮추어 떠도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모두가 살기 위해 살고 있었다. 이거 봐요. 목소리를 낮추는 건 들통나면 안 돼요. 그럼 왜 들통나면 안 돼요? 잘못하면 잡혀가니까. 이게 시대가 4.19는 1960년이고 18년 뒤면 아마도 1978년일 텐데 이때는 독재 정권 때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크게 하고 욕을 잘못하면, 비판하면 잡혀간다고. 잡혀가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익숙하게 목소리를 낮추고 떠도는 정치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근데 또 이런 게 재밌으니까 막 했겠지. 모두가 살기 위해 살고 있었다. 중요한 말 중에 하나예요. 살기 위해 살고 있었다는, 내가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살아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쪽에 있던 순수한 가치가 없는 걸 이야기하면 돼. 아무도 이젠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아까 이야기했던 요거 이제 안 부른다는 얘기야. 왜냐? 현실이 중요해졌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적지 않은 술과 비싼 안주를 남긴 채. 아까는 대포를 먹었잖아. 근데 이제는 남기죠. 그러니까 물론 다 어느 정도 풍족한 사람이 된 것도 맞겠지만 이제 그렇게 순수하게 아득바득 살지 않는 거야. 막 버리기도 하는 거고. 우리는 달라진 전화번호를 적고 헤어졌다. 며치서는 포커요. 자, 포커요. 포커. 며치서는 포커. 며치서는 춤. 다 뭐예요? 향락적인 요소지. 완전 다르죠? 순수한 거 하나도 없지? 며칠선 허전하게 동승동길을 걸었다. 돌돌마른 달력을 소중하게 끼고. 이거 좀 볼게요. 자, 달력이에요. 달력은 시간이라고. 근데 이 시간을 어떻게 소중하게 간직하지? 그렇다는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는 시간에 혹은 시대에 순응하며 살겠다 혹은 살고 있다를 강조하는 표현이야. 소중하게 끼잖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오랜 방황 끝에 되돌아온 곳, 해화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동숭동, 좀 전에 동숭동 간다고 했잖아. 우리 옛사랑이 피 흘린 곳,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희생을 하고 뭔가 노력을 하고 운동 같은 걸 하고 그곳에 낯선 건물들이 수상하게 들어섰죠. 그러니까 이 익숙한 공간 피 흘린 곳은 이쪽이에요. 근데 여기에 뭔가 건물이 생겼대. 그때 없던 건물이 생겼대. 낯선 건물은 이쪽에 해당돼요. 플라터너스 가로수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플라터너스는 예전에 이때 우리를 지켜보던 것들이라고. 그러니까 플라터너스는 여기에요. 낯선 건물들은 이쪽에 속하는데 이쪽에 가버리니까 어색하겠지?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잖아. 여전히 제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나는 바뀌었는데 얘는 그대로야. 얘는 그대로. 나는 여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보면 무슨 감정 느껴요? 중요한 감정이죠.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야.
그래도 아까보다 좀 나아진 게 아까 여기만 쫙 얘기할 때는 그런 거 없는데 이제 이 플라타너스를 보더니 부끄러움이 느껴지는 거야. 아, 내가 예전에 그렇게 살았구나. 나는 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예전에 순수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지? 그대로 있는 플라타너스를 보고서 나는 바뀌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아직도 남아있는 몇 개의 마른 잎 흔들면 우리의 고개를 떨구게 했다. 떨구게 왜 떨궈요? 부끄러우니까. 고개를 숙이고 외면하는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그러고 들리죠? 부끄럽지 않은가, 부끄럽지 않은가. 두 번 반복하지? 야, 이거는 밑에 보면 바람의 속삭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면의 내 목소리라고. 진짜 바람이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성찰이에요. 반성하는 거야. 왜? 바람이 자꾸 나한테 얘기를 해? 근데 진짜는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람의 속삭임은 나의 목소리인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바람의 속삭임은 어떻게 해요? 성찰을 하긴 하는데, 바람이 나한테 얘기를 해주긴 하는데, 그걸 귓전으로 흘려요. 외면한다고. 그러니까 희한하게도 성찰을 하긴 하지만, 이거를 애써 외면합니다. 그럼 왜 외면하겠느냐? 이걸 버릴 수가 없어요. 학생 여러분들 나중에 이해하겠지만, 잃어버릴 게 없으면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고 처자식이 생기게 되면 버릴 게 되게 많아요. 놓치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런 걸 소시민이라고 해요. 나쁜 거 아니야. 누구나 이렇습니다. 왜 외면하느냐? 소시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짐짓 중년기의 건강을 이야기했고 또 한 발 깊숙이 늪으로 발을 옮겼다. 자, 이게 마지막 건데 늪은 이거 좀 지우고 얘기합시다. 자, 늪은 빠지면 못 나오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늪이야. 이게 뭐야? 여기를 늪이라고 보는 거지. 일상적인 그런 상황이에요. 일상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요거를 늪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혹은 이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못 빠져나와. 이거를 버릴 수가 없으니까 못 빠져나와. 그래서 이 늪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결국 성찰을 했지만 외면하고 다시 현실로 돌아갈 수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늪으로 발을 옮겼다는 이야기는 현실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내가 지금 이렇게 내가 반성을 하고 성찰하지만 나는 돌아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제목의 의미는 뭐냐면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라고 했잖아. 그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가 뭐냐? 지웠는데 이게 옛사랑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남아? 희미하게 남아. 어떻게 남아요? 그림자로 남아.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이렇게 했던 열띤 토론이 이제는 흔적만 남아있더라.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부끄럽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부끄럽지만 그거를 내가 외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냐? 나는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그렇게 보면 이 시는 굉장히 많이 마음이 아픈 시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이런 시절이 있었지만 대부분 이렇게 되거든. 이게 얼마나 힘들겠냐. 이해되죠? 자, 오른쪽에 문제 볼게요. 윗글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봐봐. 여기를 보면 이쪽에 보이나? 자, 초록색은 왼쪽 순수했던 시절, 여기 주황색은 바뀐 거, 그리고 여기 이 분홍색은 대비, 유사, 그 다음에 변화, 이런 거예요. 그럼 봐봐요. 플라타너스 가로수는 여전히 제자리에 있다. 세월의 흐름에 따른 우리의 변화는 달라. 대비. 4.19 나던에는 18년 지금 흐른 대비되지. 반대니까 대비. 옛사람 피 흘린 곳 동숭동. 낯선 건물들 오른쪽. 혁명에 들어온 기성세대 오른쪽. 유사하다. 그러니까 요거랑 요 둘은 유사하다. 맞지? 4번. 정치와는 관계없는 삶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18년째 현재 살기 위해 사는 삶의 반성을 통해 재인식할 수가 없다고. 그럼 어떻게 바꿔야 돼? 정치와는 전혀 관계없는 삶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은 지금 반성을 통해서 확인된다? 이 정도? 그쵸?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재인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믿음이 새로 생기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자, 5번. 우리의 고민이 사랑과 아르바이트 병역 문제에서 이렇게 변화. 맞지? 이거는 왼쪽, 오른쪽 변화. 자, 2번에 A에서 이 늪의 상징적 의미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5번에 나머지 A, B, C, D는 넥타이, 월급, 비싼 안주, 달력 이런 거니까 이쪽 거잖아, 다. 근데 2는
바람은 날 자꾸 일깨워주는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성찰의 매개체. 그러니까 답은 5번이에요. 자, 문제 3번은 약간 까다로울 수 있는데 일상 뒤에 가려진 억압과 부조를 간접적으로 드러내었다. 이게 어디냐면 여기. 자, 여기. 왜 익숙하게 목소리를 낮추어 떠도는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냐? 왜 즐겁게 세상을 대탄하는 거냐? 크게 대놓고 얘기하면 내가 잡혀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독재 시대를 알려주는 표현이 바로 그거고요. 그래서 두어 절씩 하면 즐겁게 세상을 그리고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이렇게 두 어절씩 찾으면 되는 거고요. 자, 4번. 4.19가 나오는 젊은 열정과 순수를 그로부터 18년 지나 흘러 일상에 뜨지는 기성세대가 된 우리의 모습을 대비하고 있다. 알겠죠?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